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피아식별부터 정확히 해야 할 상황인 듯 싶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대로 이번 내란은 친위 구테타로 벌어졌고 아직도 그 구테타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이제는 구분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탄핵된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끝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드러나며 탄핵됐는데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지만 그 역시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가 늦어지면서 내란 공조범들과 잔당들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기세등등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법치가 무너진 나라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사방이 다 내란 공조범과 잔당 투성인데요. 더욱더 심각한 건 이들이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또 입법기관의 의원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체포일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 노리는 사회혼란과 내전 상황일 텐데요. 이 내란 수괴와 공조범 그리고 내란 잔당들의 진압이 절실합니다. 만약에 1차 저지선 쪽에서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특공대가 아예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치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체력전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경찰들은 계속해서 근무교대를 한다든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면 저쪽 경호처 쪽에서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24시간, 48시간이 되면 체력이 한계도 보일 테고 또 빈틈도 생길 테고 그러면 한 10m씩, 20m씩 전진해서 마지막에 포위해서 검거하는 방법이 그래도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고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막아선다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네네네.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면? 네네네. 저는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광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민 위원장은 경찰특공대와 경호처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데 현재 관저에 숨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법으로 헬기를 이용한 속전속결과 장기적인 체력전을 제시했습니다. 헬기 투입은 최종 저지선으로 특공대가 곧장 진입하는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고 바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저항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이에 반해 장기전이 좀 더 불상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2박 3일을 잡고 계속 대치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또 어제 국힘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관저로 몰려갔는데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이라는 건데요. 더 나아가 내란 공조범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 제시에 여태 공수처는 뭘 했나 싶은데요. 이제라도 확실한 공조로 제대로 된 체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공소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인데요.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직접 계엄을 지시한 내용을 추려보니 최소 9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데도 탄핵을 막고 지원해보겠다는 내란 공조당의 개수작이 어이가 없을 뿐인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최소 1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위헌적 체포단에 대한 윤석열의 지시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주겠다면서 싹 잡아 드리겠다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는데요. 이쯤 되면 빼박 아닐까요? 이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내란죄가 맞는지 다퉈봐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윤석열과 내란 공조당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제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까? 지금 그 진행되는 사안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있지는 않고요. 경제 문제에 다만 대해서는 무슨 일이 그렇게 청산윤리로, 벌어져도 우리 경제 안정을 청산유수로 관리를 얘기하는 위해서 제가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의 혼신을 경제의 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혼신을 다하겠다. 제 지금 국무위원도 국민이 직분을 원하는 것이 다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대외 신인도의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부처의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게 말이죠. 그 헛된 꿈이 결국 자신이 내란 중요 종사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당장 이자도 탄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경제와 외교 관련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말하면서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에 대해선 묵묵부답인데요. 최 권한대행은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5일 나온 입장 역시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게 전부였는데요.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내 경호처 협조를 공식 촉구했지만 여기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최 권한대행이 한 일은 오히려 경찰의 관저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요청한 건데요. 민주당은 2차 내란이라며 조치를 취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인데요. 왜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방탄인데요. 그 명백한 이유가 오늘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상목도 내란 중요 종사자였습니다. 12월 3일 날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직후에 F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F4라고 합니다. 여기가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1급 기재부 간부회의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쪽지의 내용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한 국회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라. 임금까지 다 끊어라.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회의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가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에 자금줄을 마련하는 회의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청 특수본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 방금 전 민병덕 의원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법수사당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윤석열이 장관들에게 별도의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하고 지시 이행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한 문건에 최소한 다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들어봐요. 2.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연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3.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바로 F4 회의, 소위 재무관계 장관 회의 연결됐고 제출에 관련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등 그 자리에 참석한 조태영 포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지시했던 각종 문건, 지금 검찰청에서 특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저녁 정보사에서 노상원, 문상원, 구삼회, 방정환, 정성욱, 김봉규, 오성철 등이 회의할 때 노상원이 배포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미 경찰에도 갔고 검찰에도 갔다고 하는데 일체 지금 검찰에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추가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노상원의 수첩 반드시 추가해서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문서만 갖다가 안 오고 해당 사항은 수사 중이니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